역시 아주 화제 인물이죠. 예, 뉴스메이커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적지 않고요. 예, 여기에 오늘 오전 11시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10분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팬클럽 회장, 예, 강모라고 하는 팬클럽 회장이 또 정치적인 발언을 요새 꽤 많이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팬클럽 회장 강모 변호사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자기 그 의견이 절대 아니다. 라고 지금 딱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논평을 한 것은 팬클럽은 이제 해체돼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결코 BTS가 아니다. 연예인이 또 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팬클럽이 지금 뭐가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정답은 팬클럽 해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이 팬클럽 회장 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끊이지 않는 논란 이거를 서 교수님 독특한 시각으로 이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팬클럽에 대해서는 뭐 전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팬클럽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윤석열 팬클럽이라는 이름의 팬클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그중에서 뭐 2만, 3만 이쯤 거느리고 나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정치적 야망을 막 드러내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관계를 끊는 게 맞고 뭐 해체야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를 끊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단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지나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인가 뭐 그때 18년인가 2018년이구나.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그 가신 적 있죠. 혼자. 그 뭡니까? 타지마할도 가고. 관광 목적으로 사실 간 건데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류여회라는 분이 있어요. 류여회라는 분이 이제 막 비판을 막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는 야, 너 류여회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타야 될 전용기를 타고 그리고 휴장까지 이제 차고 간 영부인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상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걸어가면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기사로 만들어요. 김건희 여사 걸어가. 이러면 댓글이 뭐가 달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나대냐? 적당히 좀 해라. 나대냐? 이 나댄다는 게 우리 그만큼 기사가 많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기사거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프랑스에서 샤넬을 협찬해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디 가도 뭐 이게 얼마짜리고 이런 게 다 나가요.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 뭐 30몇만 원짜리 다 나오죠. 그것도 완판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관심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이제 임기 전부터 많이를 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가 바로 그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내면 사람들이 정말 나대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블로그에 글을 5개쯤 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를 한 5개쯤 해요. 그리고 어떨 때 그게 이제 기사로 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똑같이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떨 때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와요. 너 요새 왜 조용하냐?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기사가 안 된다는 소리죠. 기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사가 매일같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그랬다고 해서 뭐 집에만 그냥 있어버리면 김건희 여사 왜 숨었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뭔가 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좌파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정권의 대통령 지지율을 20%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이 국민 지지를 못 얻다고 탄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탄핵은 지지율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진짜 대선 때나 되게 중요하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 임무 수행할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대통령 요소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서는 꼭 국민들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민 인기 없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비난을 감수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용기 있는 정부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지자 아부하느라고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한 정권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한 10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글을 써요. 근데 이런 게 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좌파들은 그동안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10만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들이 한 10대 개 있는데 거기를 다 장악을 했어요. 좌파들이. 그래서 맨날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이렇다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100번 정도 하면은 한 20%는 그렇습니다. 진짜 속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좀 계속 그냥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무조건 뭐 공감 제일 많은 애들이 이래요. 나쁜 댓글 쓰고 공감을 조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못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기대한 게 아니죠. 나라를 단지 정상화해야 맞습니다. 되고. 비정상의 정상화만 해도 그렇죠. 충분히 되는 거죠. 그리고 탈원전 같은 거를 이제 중단하고 그리고 뭐 이제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뭐 이 정도 적폐청산하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가지고 정말 너는 글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그냥 좀 반박을 차라리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건.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도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냥 그런 댓글을 보면 그냥 반박 좀 해주고 너나 잘해라든지. 이른바 이 친문 또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대우를 재정비해서 이 윤석열과 김건희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그 보배드림이라는 좌파 사이트에 올라온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보배드림. 그게 원래 자동차 사이트인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 사이트인데요. 근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4명 데리고 보보리 매장에 갔다. 청담동. 3천만 원짜리 샀다. 맞습니다. 근데 그 뭐 전혀 액수나 이런 걸 봐도 다 맞지도 않고요. 맞지 않아요. 전혀 그건 뭐 가짜 뉴스죠. 근데 이게 모든 사이트에 똑같은 게 퍼졌고 엠팍이라는 제가 이제 잘 가는 거기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거기가 넘어갔어요. 엠팍. 네, 엠팍. 거기서 넘어갔고 그리고 뭐 친문들 중에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비난하는 걸로 도배가 됐다는 얘기죠. 비난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눈치를 보던 애들이 이제 다시 조직적 활동을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다 퇴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한다는 공감수를 조작해서 막 제일 막 그런 애들을 다 퇴출을 시켰는데 이제 좀 우리가 방심한 틈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터넷 커뮤니티 보수층이 그냥 녹놓고 그냥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의 무지성 지지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데 그 쓴소리라는 게 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당시 한 말, 뭐 실수 좀 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때는 그건 지켜주되 예를 들면 박준혜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임명됐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근데 너무 많은 사소한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이러잖아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걸 갖고 계속 뭐라 그러다가 중단하니까 또 뭐라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리고 또 다시 하니까 재개하니까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예요, 좌파. 그리고 좌파의 제일 특징이 조직적인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진지전이라는 그런 걸 했잖아요. 지금 딱 진지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거의 촛불의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좌파들의 이 무서운 이거. 그러니까 광우병 때 못했던 거를 훨씬 더 조직적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즌2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